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대표적인 만성질환들이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들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과 왜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50대가 되면 약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게 됩니다. 또 이들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이 만성질환에 관심들이 많고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보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병 지식을 바로잡고 바른 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만성질환 관리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순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중 먼저 고혈압과 관련된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재고 나서 나온 혈압을 보고 생각보다 높은 자신의 혈압에 깜짝 놀라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십니다. 이 혈압계 고장 난 거 아닌가요? 집에선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혈압이 잴 때마다 바뀌죠? 3번 재면 3번 다 달라요. 자동 혈압계는 정말 못 믿겠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압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성의 없이 대충 의사가 재는 것보다 기계가 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고혈압 처음 진단받는 분들은 자신의 혈압이 이렇게 높다니 믿을 수가 없다면서 대부분 젊었을 때 저혈압이었는데 이런 혈압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혈압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젊을 때 저혈압이었다고 나이 들어서 고혈압이 오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혈압을 잴 때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소변을 본 뒤 다리를 꼬지 않은 자세로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2번 이상 측정하고 또 측정할 때에 말씀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측정하여서 측정값의 평균값을 내도록 합니다. 보통 혈압 측정 중에 가장 낮은 값을 본인의 혈압으로 기억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어디서 재든 정확하게 잰 혈압 측정치라면 높든 낮든 그 혈압을 버리지 않고 포함해서 본인의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판단하셔야 하지, 잘 나온 혈압, 낮게 나온 혈압만 가지고 본인의 혈압이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고혈압과 관련하여 환자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혈압 측정 방법과 수치에 관한 것이었다면 당뇨병은 음식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것 먹어도 되나요? 저건 먹으면 안 되죠? 하고 제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자주 하는 대답은 다 괜찮습니다. 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있다고 어디서 듣고 그것만 드시고 지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주 달인 물이나 또 돼지 감자와 껍질 달인 물 등을 말씀하시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해로운 음식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음식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많이 섭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돼지 감자든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 하시려면 어떤 음식이든 적당량 골고루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본인의 당뇨병 치료 목표를 알고 계신 것이 좋은데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거나 낮으면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당 관리 목표는
40대와 50대의 혈당 목표와 다릅니다. 65세 미만에서는 공복, 그러니까 식전 혈당은 80에서 130mg/dL 정도이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7.5%에서 8.0%로 하시고 공복 혈당은 130에서 180mg/dL 정도면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저혈당을 피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혈당이 많이 높아지면 주치의가 당뇨 조절을 위해서 당뇨약을 아마 추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약 개수가 늘어나면 당뇨가 심해진 것으로 알고 큰일 난 줄로 아시는데 약 개수보다는 혈당 관리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이 건강을 잘 지키시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고지혈증 약만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은 복용하기를 그렇게도 꺼리시면서 고지혈증 약은 부담이 덜 되시는지 쉽게 약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면 약을 끊어도 되는 줄 아시고 약 복용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지혈증 약 또는 콜레스테롤 저해제 이런 약들도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과 같이 평생 드시는 것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훨씬 더 좋습니다. 고지혈증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이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기준 130mg/dL 이상이면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 더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160mg/dL 이상이면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이면 약 복용을 고려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 걱정이 앞서서 약을 자꾸 끊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을 오래 먹으면 생기는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셨을 때 생기는 합병증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병 약이나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면 팔다리의 무력감이나 저림 증상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는 경우에는 팔다리가 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팔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지혈증 약을 오래 복용하시면 실제로 근육이나 심장 기능이 소수의 환자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안 드시는 경우엔 심장마비나 협심증과 같은 더 큰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을 오래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런 약들을 드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관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통틀어 만성질환이라고 일컫는데 이는 오랜 기간 이 질병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나 말초혈관 등 주로 전신에 걸쳐 있는 혈관에 공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고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비만해질수록 이런 만성질환이 잘 생기거나 이들 질환이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는 등 공통적인 질병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만성질환 치료 관리의 목표는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치료 관리 목표도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검사할 때마다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서 정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했던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때 진료일에 오지 못하시더니 한두 달 늦게서야 오셔서는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넣고 왔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성질환을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시고 약도 정말 철저하게 복용하셨던 분인데 왜 심장혈관이 이렇게 막혀버렸을까요?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생활습관병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생활습관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모두 해당하는 식사, 운동 외에도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이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약을 잘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장혈관이 막혔던 분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흡연하시다가 심장혈관이 막히는 혈관합병증이 일어난 뒤에야 결국 금연하셨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금연, 절주, 운동, 그리고 정상 체중 유지 등 꾸준히 한꺼번에 관리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뇌졸중이나 심장혈관 스텐트를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의 의지가 약해지기 쉬운데 혈관합병증은 한번 일어났다고 다시 안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재발하거나 다른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이런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관합병증이 이미 있는 경우 더 열심히 관리하고 술도 담배도 끊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들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첫걸음으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밥 2숟가락 줄이기 운동입니다. 현재 식사에서 조금 덜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밥을 아예 안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 2숟가락에 해당하는 어떤 종류의 식사든 간식이든 조금만 더 줄여서 칼로리 섭취량을 조금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은 기본이 되고 식사에서는 소식을 위해 밥 2숟가락을 줄이시고 대신에 골고루 드셔서 적당량 그리고 다양하게 드시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익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2kg 정도라도 줄여서 그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절주하시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끝으로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 체중이거나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이 늘지도 빠지지도 않게 유지하시면 되겠고 비만하신 분들은 현재 체중의 5%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음주 관리를 하시는 것이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또 심장 건강 증진, 또 뇌졸중 위험의 감소, 숙면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잘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관한 잘못된 지식은 버리시고 한꺼번에 잘 관리하셔서 모두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